오늘은 64쪽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 추가하고 삭제하는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라고 하는 그 파일 중에서요, 창의적 사고 레이아웃이라는 그 파일이 있을 겁니다. 얘를 열어서 한번 볼게요. 책에서 보니까는 여기 있잖아요. 좀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 메모, 기본 보기, 뭐 여러 슬라이드 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간대요. 그냥 우리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했었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은 기본 보기라고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Shift하고 걔를 눌러도 된다. 이런 걸 알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 평상시 어떻게 했어요? 보기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셨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책의 설명이 그거예요. 예. 두 번째,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부모 마스터가 있고 첫째, 둘째, 뭐 셋째 이런 마스터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즉 두 번째 슬라이드예요. 요거 부모 마스터 밑에 있는 첫째, 둘째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마스터 편집에 가면 슬라이드 마스터 삽입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삽입도 있고요. 레이아웃은 요 작은 거를 말하는 거죠. 자, 레이아웃 삽입 누르시면은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빈 화면이 하나 생긴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재 밑에 두 번째 박스 다음에 새로운 레이아웃이 삽입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경 그룹에 가시면은 배경 스타일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배경 스타일 눌러서 1, 2, 3, 4 얘를 선택하래요. 그럼 갑자기 검은 스타일이 돼버렸어요. 그랬죠? 배경이 검은 거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마스터 레이아웃에 가시면은 제목, 바닥글 이렇게 해제를 해요. 이렇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마스터 편집의 이름 바꾸기. 여기 가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얘는 동영상이다 라고 쓸 거예요. 동영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마스터에서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오셨잖아요. 그럼 위에 부모 마스터가 있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데 그 두 번째 마스터에 선택을 하고 뭐 아무 마스터에 들어가도 돼요. 아무 마스터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레이아웃을 하나 삽입한단 말이에요. 레이아웃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런 잘잘한 화면 하나를 레이아웃 구조라 그래요. 레이아웃 삽입을 해가지고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꾼 거예요. 검정색으로 바꿔놓고 이 제목 있잖아요. 제목을 없앨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은 바닥글도 있는데 바닥글도 안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꿀 건데 이름을 동영상이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동영상이라고. 쉽게 말하면 이 마스터에서 동영상을 추가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우리가 보통 추가할 때는 자, 마스터를 빠져나가 볼게요. 보통 여기다 이제 마스터 동영상 하나 넣겠다라고 하면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요렇게 원래는 빈 화면 넣죠. 빈 화면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배경을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검은 거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배경을 고친다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기다 동영상 이렇게 나오면 보기 싫어요. 밑에 이런 것도 보기 싫고 배경이 검해야 동영상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지 말고
시커먼 슬라이드를 하나 집어넣으면 슬라이드를 만들면 여기다 그냥 동영상 집어넣기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번 동영상을 만들려면 빈 화면 들어가서 밑에 있는 얘 보기 싫으니까는 얘는 또 닫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정으로 또 배경을 깔아야 되고 매번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새 슬라이드를 검정으로 만들면 편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레이아웃을 하나 삽입하는데 그 레이아웃의 내용에 배경을 우리 이런 식으로 깔지 말고 기존에 있는 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검정으로 깔아버리겠다 이거죠. 왜냐면 저기 있는 부모 마스터 있잖아요. 부모 마스터. 이 부모 마스터를 건드려 버리면 여기서 배경 그림 들어간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이거를 다 지워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지우려 그러면 전체가 다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만 난 고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배경을 검정으로 깔아버리고 대신에 요거 얘를 지워야 되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일일이 지우지 말고 바닷가를 안 보겠다. 제목도 있었는데 안 보겠다. 로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누르면 로고도 사라져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 로고도 여기 로고라고 써있는 글자 있잖아요. 그게 저 위에 부모 마스터에서 건든 거거든. 근데 부모 마스터엔 로고를 지우면 다른 자녀들 마스터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배경을 숨겨버리면 된다 이거지.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의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거는 제목 및 내용인데 사용하는 슬라이드 없음,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름 바꾸기 들어가서 동영상 레이아웃이라고 하나 만들자 이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이제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새로운 슬라이드 여기다가 동영상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그때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넣자 이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동영상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삽입에 가서 동영상을 비디오를 하나 가져와 보자 이거죠. 내 PC에 있는 비디오를 가져오는데 여기 보면 비디오가 있거든요. 요 샘플 비디오가 있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샘플 비디오 가져왔는데 얘를 작게 줄이든 안 줄이든 간에 어떻게 됐어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영상이 이 배경이 어떤가 보세요. 배경이 검정 바탕에 딱 깔려 있으니까 깔끔하단 말이야. 원래는 이렇게 크게 꽉 차 있는 동영상이니까 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서도 조그만 동영상을 내가 반반 줄여서 쓰겠다, 이렇게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도 하나 넣고 얘를 여기도 하나 넣고 그러면 이렇게 넣을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개를 넣어서 작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가져왔죠? 동영상 어떻게 가져왔어요? 동영상은요, 이렇게 삽입에 가서 비디오, 온라인 비디오 말고 내 PC의 비디오, 그 왼쪽에 보시면은 내 비디오라는 폴더가 있죠? 가시면 비디오 샘플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내 비디오 가시면 없고요. 중부라는 곳으로 가시면 없고요. 라이브러리 비디오에 가시면은 비디오 샘플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동영상 야생, 얘를 삽입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시커멓게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 열기 눌러서 다중 마스터라는 거를 한번 가져올 겁니다. 다중 마스터. 아까 내용하고 같은 건데 이제 다중 마스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해보는 거죠. 파일을 하나 바꾼 거예요.
예, 파일에 가서 열기 눌러서 컴퓨터에 가서 찾아보기 들어가서 얘가 바뀌었어요. 2010까지 메뉴는 이렇지 않거든요. 2013서부터 이 불러오는 과정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폴더를 우리가 정해주면은 일반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안 가져오잖아요. 정해놓고 가져오잖아요, 보통. 그 폴더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내 문서 있으면 내 문서 누르면 되고, 바탕에 있으면 바탕화면 누르고, 다른 폴더 있으면 다른 폴더 누르면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지. 아까 여기서 가져온 거죠? 예제 파일 폴더에서 가져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섹션 4 말고 좀 이따가 이제 챕터 2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섹션 1으로. 그러면 처음에 가져올 때 한 번은 찾아다녀야 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현재 폴더에서 또 가져오면 되지 뭐.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렇게 가져도 돼요. 여기 와서 여러분 폴더에 가서 여기 가서 더블 클릭해서 여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여시면 되고. 네. 다중마스터인데 이거예요. 요 네 번째 슬라이드 있죠? 뭐 세 번째든 네 번째든 아무 슬라이드를 하나 복사할 거예요. 예, 복사 눌러서 붙여넣기 누르면 하나 생기겠죠. 똑같은 거 하나 복제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C 했죠. 얘를 복사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요. 이렇게 슬라이드를 선택하지 말고 여기를 선택하지 말고 왼쪽 4번이라고 되는 조그만 썸네일에 있는 얘를 선택해서 복사하고요. 복사하고 컨트롤 N 누르면 뭐가 돼요? 컨트롤 N 새로 만들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여넣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가서 붙이는 방법 중에 원본 서식 유지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붙이는 방법도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달라요 지금요. 다시 보세요. 지금 어떤 슬라이드 상관없어요. 이 슬라이드라든 저 슬라이드 상관없는데, 자 얘를 선택하고 제가 복사했단 말이에요. 복사.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들어간 거예요. 컨트롤 N이 새로 만들기니까 여기 가서 그냥 우리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N 누르면 뭐가 된다? 새로 만들기가 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어요? 글자만 붙었잖아요. 서식은 안 붙었어요. 여기 있는 이 색깔, 이런 모양은 안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붙이어 넣기는 과정에서 붙여넣기 옵션에 가보면 그냥 붙여넣기, 원본 서식 붙여넣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림으로 붙여넣는 건 뭐예요? 아까 복사한 거를 그림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림으로. 그럼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못 고치잖아요. 붙여넣기 가서 서식을 유지하는 거는 뭐예요? 그 원본에 있었던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보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위에도 있어요. 위에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밑에 있는 얘는 뭐냐 이거지. 자, 얘는 비어있는 마스터였죠. 이거 비어있는 마스터예요. 요거는 아까 원본을 가져왔을 때 여기 있는 마스터를 그대로 챙겨서 가져온 거예요. 같이. 원래 새 집에 이사 오면 그냥 뭐만 가져오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오는 건데 하던 행동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거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는데 싫다 이거야. 나는 대한민국 법도로 가져가겠다 이거지.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 이거죠. 기존에 있는 거, 내가 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겠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붙여넣기에 가보면 원본 서식이라는 말은 기존에 사용하던 내 마스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겠다.
그럼 여기 와서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이건 뭐예요? 원래 있었던 빈 화면에 새로 만들게 들어갔던 마스터고, 요거는 뭐다? 내가 가져온 마스터고. 내가 가져온 마스터고. 그러면 마스터를 또 꾸밀 수 있잖아요. 어떻게 꾸미면 돼요? 보기에 가서 마스터에 가면 이거는 새로 가져온 거고, 이건 원래 있었던 거잖아. 원래 있었던 거. 그럼 여기다가 예를 들면 배경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서식에 가보면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림으로 칠할 수도 있고, 패턴으로 채울 수도 있고. 자, 그림으로 채웠어요. 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오면은 지금 마스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네는. 그럼 이거는 기존에 새로 만든 원래 있었던 마스터고, 요거는 기존에 있던 마스터고. 그럼 새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어떤 마스터를 할지, 난 이거로 할 거야. 그럼 요 슬라이드 마스터가 생기는 거고, 여기다가 나는 이런 스타일을 만들 거야. 그럼 요런 슬라이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 다 따로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만들 건지 기존 거로 만들 건지. 그럼 아까 하던 건 뭐예요? 얘죠. 이거. 이 마스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랬죠. 근데 여기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삽입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스터가 또 생겼죠. 그렇죠. 마스터가 생겼잖아요. 새 슬라이드. 아까 레이아웃은 뭐예요? 이 안에 구조를, 화면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고, 이 덩어리를 만들 때는 뭐예요? 마스터라고 하는 거죠. 마스터를 만들어서 빨간색 마스터, 노란색 마스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다가 나는 난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테마에 가서 좀 바꿔볼까? 난 이런 마스터로 할래. 이건 마스터를 새로 가져온 거네. 마스터를 삭제해버리고, 여기다가 난 색깔을 채울 거야. 색깔. 어떤 색깔을 채울 거냐면, 난 노란색을 칠할 거야. 노란색을 칠할 거야. 이런 마스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슬라이드 마스터 하나 더 만들어. 이번에 여기는 마스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색깔을 녹색으로 하나 만들 거야. 그럼 마스터가 지금 세 가지가 된 거예요. 기존에 하던 마스터 있고, 노란색 색깔 들어있는 마스터 있고, 녹색 들어있는 마스터 들어있고. 그 마스터를 빠져나와서 작업을 하다가, 요거 레이아웃 뭐로 바꿔볼까? 노란색으로 바꿔볼까? 노란색이 되는 거고, 얘는 어떻게 해볼까? 녹색으로 바꿔볼까? 그럼 녹색이 되는 거고. 본래는 마스터는 똑같은 서식을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뭐 법이 그렇잖아요. 노란색 깔고 파란색 깔고 빨간색 깔면 법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러나 싫어하던 말든 간에 내가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보겠다 이거지. 뭐 빨간색, 검은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는 뭐 다 하는 거 보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색깔을 만들 수 있잖아요. 녹색 한번 들어갔다가 노란색 한번 들어갔다가 이래도 되잖아. 상관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 거니까는. 보기가 싫어서 그런 거지. 마스터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도 만들 수 있고, 레이아웃도 만들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그래서 보통 마스터를 2개 정도를 넣어요. 흑백. 검정 바탕에 흰 글씨, 흰 바탕에 검은 글씨. 마스터를 2가지 정도를 만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놓고, 발표자가 갖고 있는 거는 검정 바탕에 흰 글씨, 배포 자료를 만들 때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검정 바탕에 흰 글씨를 써놓은 거를 배포 자료로 인쇄하면 어떻게 돼요? 잉크가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 바탕에 흰 글씨, 검은 글씨 쓰면 노란색을 다 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배포용이 아니라 화면용이에요. 화면용인데 이거를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여기는 지금 마스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스터에 가서 그냥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내가 인쇄하고 싶어. 인쇄. 그럼 여기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뭐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니까 얘 인쇄용으로 나가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발표용이 따로 있고 인쇄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스터를 두 가지 이용해서 작업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스터에 가서 뭐 이 마스터를 하든 저 마스터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글꼴을 바꾸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부모 마스터를 선택해 놓고 배경 그룹에 가면은 글꼴이 있단 말이에요. 글꼴. 그래서 HY 엽서 뭐 이런 거 보이네요. HY 엽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안에 엽서 구조로 되는 거죠. 요거는 글꼴은 맑은 코드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맑은 코드 그대로 유지할 거고 위에 거는 뭐로 했다? 엽서 형태. 글꼴에 가서 HY 엽서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마스터에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다 바뀌었잖아요. 한꺼번에. 얘는 마스터를 바꿔야 되니까 마스터를 바꾸면 글자도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아웃을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바뀌어요. 글꼴도. 근데 파워포인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글자, 노란색 글자 막 그렇게 돼 있으면 불편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글꼴도 그런 거예요. 제목은 얼마나 크기의 글꼴, 본문은 그보다 좀 작은 내용의 글꼴. 근데 글꼴이 제목은 궁서체고 본문은 고딕체고 이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슬라이드에 가면은 궁서체로 되어 있고 어느 슬라이드에 가면 고딕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되게 힘들어해요.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통일하는 게 좋다. 통일. 그래서 마스터를 가지고 통일시키는 거예요. 마스터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마스터 너 하나 복사해서 아까 하나 더 어떻게 만들었어? 마스터는요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삽입을 하시면 마스터가 더 들어가요. 그 들어가면 그 마스터를 가지고 꾸미면 돼요. 근데 앞에로 들어오네요. 뒤로 안 가고. 아 마스터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드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붕어빵 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 틀을 만들지 국화빵 틀을 만들지 틀을 하나 가져오는 거야. 틀을 가져와서 남들은 빨간색 틀을 만들었는데 나는 배경 색깔을 나는 요런 색깔로 바꾸고 싶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나만의 마스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하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글자 색깔을 홈에 가서 글자 색깔 바꾸셔도 돼요. 흰색으로. 예, 내용도 흰색으로. 그러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빨간색 마스터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빠져나가면 요거를 나는 요 빨간 거로 만들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가 되는 거고. 배경 스타일에서 색깔을 이렇게 넣는 게 네. 배경 스타일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배경 서식으로 들어가나요? 보기에 가서 마스터에 가시면은 마스터에서 부모 마스터가 있고 자녀 마스터가 있다 그랬죠? 네. 근데 마스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마음이에요. 이거는 내 마음이거든. 그런데 그랬잖아요. 마스터를 왜 만드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글꼴이 이렇게 생겨 있고 또 여기는 글꼴을 뭐 다르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고 여기는 글자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만들고 그렇게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파워포인트 특성상 예. 글꼴의 색상이나 글꼴의 유형이나 크기나 이거는 정해놓고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번 이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난 보니까는 이게 빨간색이 딱 좋아. 그럼 여기 또 빨간색 고쳐야 되고, 또 다음에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면은 슬라이드를 만들면 얘도 또 빨간색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일일이 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편하겠다. 그러면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가서 요거 부모 마스터에 가서 얘를 홈에 가면 글꼴 색을 빨강, 내용도 빨강. 그 다음에 제목을 좀 더 크게 하고 싶으면 제목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크게 했단 말이에요. 제목의 위치를 저 천장 위로 들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다 바뀌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선택만 하는 순간 무조건 빨간색으로 들어가고 제목이 더 커졌고 저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제목이 왼쪽에 있고 어떨 때는 제목이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벌금 내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이왕이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통일을 해서 보여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걸 마스터로 작업한다. 배경 색깔을 바꾸는 거는요, 마스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스터에 가서 부모 마스터를 선택해 놓고 배경 스타일에 가시면은, 배경 스타일에 가면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 배경 서식에 가서 색깔을 칠해버릴 수 있고, 질감으로 칠할 수도 있고, 질감. 여기 질감이 있어요. 질감에 가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파일로 채울 수 있어요. 이런 거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로요? 딱 그런 그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로. 예. 자, 질감은 여기 있어요. 질감은 여기에서 이런 거. 물고기 화석으로 하고 싶다. 그럼 질감에 들어가서 대리석으로 하겠다. 그럼 다 한꺼번에 가는 거죠. 이렇게. 예. 꽃다발. 배경 스타일. 여기에서 배경 서식. 패턴으로 칠할 수도 있고요. 패턴으로. 색깔은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죠. 패턴은 색깔, 이미 지정된 색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림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그림이 좋거든. 이런 그림, 장미 그림 좋단 말이야. 그럼 장미 그림으로 쫙 까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배경 스타일을 눌렀는데 배경 서식에서 아무 그 내용이 밑에가 그 루트에서 밑에가 안 열린 게 밑에 이거야? 예, 아니 우측에 보면 채우기니 뭐 이런 게 전면 안 보이더라고요. 배경 스타일. 예. 자, 여기 보면 파일에 가서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사진 폴더에 가면 이런 폴더 있을 테고, 각자 여러분이 갖고 계신 USB 메모리 안에도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이 있어. 그럼 이런 사진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만약에 가져오면은 그림이 이런 사진으로 깔리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그림 말고 여기는 질감으로 가져올래. 그럼 질감으로 하면 되고. 근데 사진이 투명도를 좀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흐려지겠죠. 그렇죠? 투명도가 0이니까 어때요? 선명하지 않습니까? 얘를 좀 흐리게 하고 싶어. 그럼 얘를 좀 흐리게 해주면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스터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모든 슬라이드에 그런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라인에 있는 것 중에 검색해서 예. 그다음에 나는 이제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꺼져 있잖아요. 오프라인이고 막 만약에 발표하고 막 그럴 때. 자, 온라인 배경 스타일에 가서 자, 여기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어린이날에 많은 그림들이 있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얘를 선택을 하면 어린이날 그림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투명도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안 되는 게 있으신가요? 발표할 때 온라인이 안 되면 그 그림이 없어지는 거. 아, 온라인을 눌렀는데 이게 안 나온다고요? 발표할 때 온라인이 안 삽입 될까? 해놨는데. 미리 저장해놨는데 네. 온라인이 연결이 안 되면 온라인 그림이 안 나오냐. 그건 당연한 거죠. 네? 안 다- 온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면 그러면 온라인 상태 아니면 다운받아서 내 거에서 저장해. 그때는 파일에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 온라인에서 저거는 내가 자료를 다 저장해놓고 실제 저기 PPT 할 때는 온라인 연결이 안 됐으면 그림이 안 나온다. 아니, 저장이 돼 있어. 얘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면 삽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버려요. 상관이 없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MS사가 그거 생각을 해서 만들었겠죠. 온라인상에 있는 거를 그렇게 직접 항상 온라인에 연결이 돼야만 가져온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온라인에 지원이 안 되면은 그림이 배경이 안 깔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삽입이라는 명령을 걸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파워포인트는 배경 그림을 가져오면은요, 배경 그림이든 뭐든 간에 여기다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삽입해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이 저장을 해서 가져왔더니 이 그림은 집에 있고 파워포인트를 연결할 내 USB 메모리는 없다. 그래도 이 그림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삽입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파워포인트 상에서 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근데 모르고 내문서에 있는 걸 가져왔으면 괜찮은데 내 USB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사진을. 근데 노트북을 가져가서 발표를 하려고 봤더니 그날따라 USB 메모리 안 가져갔네?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인단 말이야. 초기에는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리안글도 그래요. 아리안글도 사진을 가져오고 이력서에다 사진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내 얼굴. 그런데 그것이 내 아리안글 문서에 포함되지 않고 겉돌았단 말이야. 겉돌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장 용량이 작았기 때문에 파일 안에 내 사진까지 같이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든 거야. 용량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한글 문서 이력서 따로, 내 사진 따로따로,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가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아래한글에서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삽입, 입력에 들어가서 그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림이야 뭐 여기 사진에 가면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그림을 가져오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문서에 포함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문서에 포함. 이게 처음에는 선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얘를 저장을 해가지고 얘를 저장을 해서 보내면 이 그림은 안 가는 거예요. 이 그림 따로 아래한글 문서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문서에 포함 선택 안 된 상태. 그런데 여기 그림에 가면 문서에 포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이 아래한글 안에 이 그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래한글은 예전부터 이 두 가지 옵션을 지정을 해놨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그러질 않으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저장을 해서 가져가면 이 그림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보통 내가 노트북으로 작업하면 노트북 안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작업하잖아요. USB 메모리 따로 꽂지는 않고. 근데 USB 메모리에 있는 거를 가져왔던 안 가져왔던 간에 노트북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파워포인트만 저장해서 가져간단 말이야. 얘를 저장을 하면 자, 이 안에 보면 파워포인트만,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이 어디냐면
요거죠. 파워포인트 파일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가보면 그림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안에 사실은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을 제가 따로따로 빼놨죠. 빼놨단 말이에요. 옛날 버전은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파워포인트 안에 그림이 같이 저장돼요. 그게 용량이 어떻게 될까? 커지지. 용량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2006년도 거니까 옛날 버전이잖아요. 2006년에 제작, 2005년, 2006년에 제작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란 말이야. 11년 전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버전은 뭐지? 파워포인트 2003이지, 2003. 우리 2013이고. 버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할 때, 얘를 그냥 저장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쪽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안 깔려 있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야. 에이, 파워포인트 안 깔린 컴퓨터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달랑 노트북만 하나 있는 거야. 강당에 노트북만 달랑 하나 있어. 인터넷도 안 되고. 파워포인트도 안 깔려 있대. 그러면 천상 내가 파워포인트 가져가서 깔아야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보여드린 게 요거예요. 요거 뷰.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가져가자. 파워포인트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쓰는 거지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는 뷰어 파일은 공짜거든요. 엑셀 뷰어, 파워포인트 뷰어, 아래 한글 뷰어 이런 거. 우리가 곰플레어는 뭐예요? 동영상을 보는 뷰어죠. 이런 뷰어들은 공짜거든요. 편집 기능이 없거든. 그럼 얘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 이걸 불러오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못 고쳐. 대신에 빠져나가면 그걸 끝이야. 그래서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안에서도 얘를 작업을 할 때 이렇게 CD용 패키지 프레젠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음악, 배경 그림, 동영상,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뷰어까지 하나로 제작을 해요.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로 다. 그럼 요것만 가져가면 다 되는 거야. 파워포인트가 저쪽에 안 깔려 있어도. 그 컴퓨터에 그 뷰어를 안 깔고도 뷰어를 넣어줘요. 여기다가 얘가 다 넣어줘요. 파워포인트 안에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우리는 근데 뷰어를 안 써도 되잖아요. 파워포인트 편집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파워포인트 컴퓨터가 없는, 프로그램이 없는 컴퓨터에서는 파워포인트 깔아야 되는데, 본래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공짜로 까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사서 깔아야 되는데, 또 거기다 깔아놓고 올 때는 또 지우고 와야 되잖아. 내 제품 번호가 들어갔으니까는.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뷰어만 넣어주자 이거죠. 뷰어는 공짜니까. CD용으로 저장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CD로 해서 가져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USB에 담은 파일이 하나.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요, 만들어줘요. 폴더에다 복사하면 되죠. 복사해 놓은 거를 USB 메모리를 가져온 게 요거란 말이야. CD로 복사해도 되고. 그러면 컴퓨터에 가서 CD만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촥 재생하는 거야. 나중에 USB 빼면 그쪽에는 뷰어도 안 깔리는 거죠? 안 깔리는 게 아니라 제 거에 있는 거예요. 제 USB 메모리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작동시키는 컴퓨터만 있는 거, 제공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을 안 해보셨잖아요. 자, 발표를 하러 갔는데 노트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럼 발표를 못 하겠지만 노트북을 있는데 보니까는 파워포인트 안 깔려 있어. 멘붕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수업하러 온 사람인데 그럼 파워포인트 깔아주시오. 우리는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럼 미리 말씀을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럼 왜 미리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야. 그래서 발표하러 가는 사람이 자기 노트북을 보통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물어봐야 돼. 저는 제가 노트북을 집에 갖고 있지만은 노트북 안 갖고 다니거든요. 주로 저는 컴퓨터 교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상이 없지만 강당 수업할 때는 물어봐요. 노트북에 파워포인트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깔려 있습니다. 그럼 버전은 어떻게 됩니까? 2013입니까? 2016입니까? 2010입니까? 2007입니까? 왜냐면 나는 2016으로 만들었어.
2016 안에 있는 고유 기능이 있어요. 2007에는 없는. 2016에만 있는 고유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저쪽 노트북에 2007이 깔려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만든 기능이 작동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춰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2016 뷰어를 가져가야지 제가. 그래. 인터넷 뷰어는 나오잖아요. 어? 여기 안으로 뷰어는 나오잖아요. 뷰어를 보여주는 거는 제가 가져가야 된다고. 여기 뷰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뷰어가 있는데 아니 이제 인터넷에서 뷰어 그냥 무료로 거기 인터넷도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발표를 하러 가셨는데 파워포인트도 안 깔려 있어요. 파워포인트 파일만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뷰어를 깔아야 되는데 뷰어를 까는 것도 해본 사람이나 깔고 뷰어를 설치하는 것도 해본단 말이에요. 예, 안 해본 사람은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제 홈페이지에다가 웬만한 거 다 연결을 해놔요. 다 갖다 붙여놨어요. 뭐 파워포인트 뷰어, 엑셀 뷰어, 아리안글 뷰어를 다 클릭하면 다운로드 되게끔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인터넷도 안 된대. 인터넷도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지 뭐. 스마트폰에다가 USB 케이블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통신을 연결해서 이거로 다운로드 받아야지. 근데 저는 파워포인트 이거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연결하는 거 안 해봤거든요. 해본 사람은 잘해요. 저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본 사람은 어때요? 몰라요. 설명해줘도. 해봐야 알아. 해봐야. 말은 들어봤어.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아는데 안 해본 거야. 자, 그러면 케이블도 안 가져왔어. 아이 참네. 그러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그 뭐지? 이런 거 발표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막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뭐지? 그거요. 프로젝터요? 근데 포인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펜같이 생긴 거 요즘에 막 이런 식으로 금방 이렇게 이거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 그냥 컴퓨터 아무 환경에나 내가 그거 포인터를 갖고 가서 나한테 사라니까 갖고 다니고 갖고 가면 띄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수신기? 갖고 다니는 수신기가 있어야지. 수신기까지 사갖고 갖고 다니는 이게 세트예요. 이게 세트라고. 자, 제가 수신기를 수신기 이거는 몸통이니까 레이저 포인터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수신기가 있어야 돼. 이게 세트예요. 근데 이 수신기 안에 USB 메모리 기능이 있는 수신기도 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니까는 저는 수신기만 있는 걸 샀어요. USB 메모리 있으니까. 그럼 수신기를 꽂으면 얘도 프롬을 깔아야 돼요. 자, 프롬 깔립니다. 자동으로. 깔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발표하려고 이제 가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걸 한번 발표할까요? 그럼 여기에 설명이 있어요. 자, 다 깔렸나요? 키보드, 마우스. 이게 마우스 기능이 있고 키보드 기능이 있고요. 자, 보시면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요. 움직여서 얘를 클릭을 하면 커서도 들어가요. 글자는 못 쓰지만 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마우스고 키보드는 뭐냐면 또 달라요. 키보드는 항목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자,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다음 화면 넘어가야죠. 다음 화면 넘어가고, 다음 화면 넘어가고, 위에 화면 넘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눌러주면 돼요. 그러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다시 원래 화면 돌아와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그게 수신기가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젝터라고 하는 건데 발표하시려면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다니던 사람들은 일단 가면은 그런 좀 그 안에 있는 USB랑 강당에 가면, 강의하러 가면 빌려줘요. 그쪽에서 빌려줘요. 강의하러 오신 분들이 써야 되니까. 잘 안 빌려줘요. 없어진다고. 그리고 몰라요. 처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갖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발표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빌려줘요.
그럼 요것만 넣고 몇 번 집에서 연습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학생이 이걸 갖고 쓴다고, 야, 너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고 칭찬을 받는데요.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구매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전지를 어떤 건전지를 쓰느냐를 보셔야 돼요. 일반 건전지 쓰는 걸 쓰셔야 됩니다. 일반 건전지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건전지 쓰는 거 있어요. 그거는 수명도 짧고 바꾸려 그러면 금방 닳잖아요. 교체하려 그러면 없어요, 동네에. 그래서 기관에서도 모르고 사는 거야. 안 해보고 무조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붙는지 모르고 무조건 사는 거야. 그래 놓고 나서 건전지 다 방전되고 나면 건전지를 교체를 안 해주고 강의를 하러 간 사람한테 그냥 빌려주기만 해. 근데 아무리 눌러도 뭐 안 나오잖아. 그럼 건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시죠, 선생님. 이래. 그냥 그 꼴 보기 싫어서 저는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비싸요. 이거 비싸요. 예. 한 5, 6만 원 해요. 예. 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수신기 없이 그냥 레이저 포인터만 나오는 얘는 싸죠. 이거는 싸고. 얘를 이제 작동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이전 이런 거를. 리모컨처럼 써야 되니까 그게 좀 있는 게 비싼 거고. 그리고 아까 수신기 보셨는데 수신기가 되게 크죠? 수신기가 커야 돼요. 눈에 잘 보여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려요. 수신기가. 그래서 수신기는 큰 걸 쓰셔야 됩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도형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아까 뷰어 스마트 시대의 모양입니까? 순서? 여기 책에 있어요. 여기 책에. 여기 책에. 자, 삽입에 가면 도형이라고 있어요. 도형. 선도형, 사각형 도형, 기본 도형,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도형에 가보면 세 번째가 타원이라고 있어요. 타원. 이 타원을 선택해서 그리는데 그냥 그리면 자기 멋대로 그려져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그리면 비율이 같은 도형이 그려져요. 그냥 그리면 중구난방이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도형을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보셔야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자, 보세요. 지금 위치가 자, 안내선을 제가 표시해 놓고 볼게요. 안내선을 놓고 한번 그려보는데요. 도형을 그릴 때 여기다 그릴 거라면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안내선 어떻게 찾았어요? 보기. 여러분 보시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자, 도형에 가서 제가 여기다 놓고 원을 그리면 그 가운데 안내선 위치에다 놓고 제가 그린 거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그 안내선 위치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늘어나면서 그려져요. Shift 눌러서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 N 해보세요. 컨트롤 N. 새로 만들기가 됐죠? 새 슬라이드에 가서 빈 화면. 그리고 보기에 가셔서 안내선을 보시면 안내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원을 그리는데 이 중앙, 정중앙 있잖아요. 정중앙에다 잘 갖다 놓으시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뭐다? 중앙에서부터 사방으로 펼쳐지는 도형. 쉬프트는 뭐다?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도형.
자, 이번에는요, 네모를 그릴 겁니다. 네모. 중앙에서부터 네모. 이번엔 다시 원. 이게 막 저 빈 화면이 이번엔 네모. 다시 원. 또 다시 네모. 네모 그리고 원 그리고 네모 그리고 원 그리고 그려보세요. 정중앙에서부터. 또 원 그리고 네모 그리고 이때는 컨트롤이 이거 컨트롤 키 갖고 계속 누르는 거죠? 예? 컨트롤 키 갖고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같이 눌러요? 아, 컨트롤은 중앙에서 갖고 시프트는 일정한 비율을 잡으니까 정비율, 컨트롤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중심에 컨트롤 갖고도 정비율이 나오지 컨트롤은 정비율이 아닌데 중앙에서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게 다 뭐예요? 네모 그리고 원 그리고 가운데는 네모 그리고 또 원 그리고 네모 그려서 모서리가 이렇게 닿게끔 계속 점차 줄여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비율이 안 맞아. 이렇게 다시 이걸 그릴 줄 아셔야 돼. 자, 먼저 직사각형 하나 그릴 거예요. 직사각형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대충 그려놓으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형 중에 이게 있단 말이야. 이등변 삼각형 말고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 얘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마음대로 그리세요. 그리셔가지고 대략 놓으세요. 대략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하나 복사해야죠.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돼요. 아니면 우리는 거 있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잖아. 뒤집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마음대로 뒤집었다가는 안 맞아요. 이때 Shift 키 눌러서 뒤집는 기능이 있고요. 아니면 요 서식에 가면 뭐가 있을래나? 있네. 다 여기 다 있네. 찾아봐야 돼. 빨리빨리. 이렇게 뒤집던 저렇게 뒤집던 돌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뒤집고 또 가서 뒤집으면 모양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곽선이 어떻게 된다? 있으면 안 돼요. 흉해요. 보세요. 윤곽선이 들어가면 선이 보이니까 윤곽선은 없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은 칠하면 되지 뭐. 그 세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무지개 떡도 만들 수 있죠? 직사각형 조그만 거 이렇게 7개 쭉 만들면 되잖아요. 붙여가지고. 근데 윤곽선을 없애줘야 보기 좋다라는 거. 이때 다시 한번 보세요. 도형을 그릴 때요. 도형을 그릴 때 처음에 Shift 눌러서 그리면 정사각형, 컨트롤 키 눌러서 그리면 중앙에서부터 그려지는 거. 그래서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렸는데 얘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를 해요. 컨트롤 키 눌러서 끌고 가면 복사가 되고, 파워포인트 2013서부터 좋아지는 게 뭐냐면 갖다가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랑 맞아야 되잖아. 얘가 옆에랑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삐뚤어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때 점선이 나타나요. 안내선이.
안내선이 나타나 이렇게. 아, 위아래가 맞았어요. 좌우가 맞았어요. 상하가 맞았어요. 만약에 도형이 작으면은요, 보세요. 위쪽에 맞았어요. 아래쪽에 맞았어요. 중간에 맞았어요. 중간에 맞았다고. 위쪽에 맞았다, 아래쪽에 맞았다, 중간에 맞았다라고 이렇게 안내선이 나타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맞았다, 왼쪽에 맞았다, 중간에 맞았다라고 떠요. 이게 안 났던 시절엔 되게 힘들었거든요. 편해졌어요. 컨트롤 드래그하면 복사고요. 쉬프트 눌러서 드래그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지금은 그럴 의미가 없어. 왜? 안내선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컨트롤 키만 누르고 하면 어떻게 된다? 복사가 돼. 그리고 블럭 잡을 때는 마우스로 얘를 움직이면 안 되지.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한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겉에를. 그래서 색깔, 예. 아, 무지개 떡 만드는 거 쉽지.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3개 붙였다가 뭐 4개 만들었다가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키, 쉬프트 키, 알트 키도 있어요. 알트 키. 책에 뭐라고 써있어요? 알트 키 누르고 하면 세밀하게 작업할 때 알트 키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해. 그냥 움직이면요, 안내선이 보이세요? 이렇게? 요거 보이냐고. 요런 거 이렇게. 여기 보면 요렇게 선이 나타나잖아. 위아래 맞았다. 근데 살짝 떨구고 싶어. 안 떨어져. 그때 Alt키 눌러서 그리면은요, 잘 떨어져요. 그냥 움직이는 거는 그냥 대략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눈금선을 아직 안 봤자. 눈금선, 안내선만 봤지 눈금선은 또 안 보잖아요. 눈금선은 뭐냐면 여기 눈금선이에요. 여기 이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안내선, 눈금선 다 빼고 하면 편하지. 깨끗하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셔도 재밌어요. 이런 거. 이거 이렇게.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요, 도형이 무진장 많이 들어가요. 도형이. 모으기도 있나요? 예? 모으기도 있나요? 모으는 거는요, 자 보세요. 제가 도형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줄였어요. 사이즈를 이렇게 줄였더니 다 간격이 떨어졌잖아요. 간격이 떨어진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으고 싶은데 어디다 모으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가 보시면 요런 거는 있어요. 요런 거 슬라이드에 맞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 이렇게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으면 저 위쪽에 맞춰야죠. 위쪽에. 그럼 위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간격이 떨어진 거는 간격도 맞출 수는 있어요. 간격을 맞췄는데 얘 한때 모아야 되잖아요. 모으는 거는 없어요. 왜? 모으는 건 내가 알아서 붙여야 돼. 이렇게. 왜 컨트롤 붙이면 예. 개체가 선적이는데 그걸 모아버리면 한 개체로 그러면 성질 가치가 움직이잖아요. 컨트롤 키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이게 지금 그 드래그를 하면 지금 하나씩 선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쪽에서는 왜 보면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예. 모으기가 되면 이 개체가 다른 개체가 한 개체로 모아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예. 얘를 그룹으로 짓는 거예요. 그룹. 아, 그룹을 주면 하나로 움직여요. 예. 그럼 이제 확대하잖아요. 확대. 같이 움직이고, 예. 그럼 확대하니까 똑같은 게 확대가 됐고, 축소했잖아요. 축소해놓고 그룹을 빼면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보세요. 늘리면 어떻게 돼요?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얘를 그룹을 줘서 예. 그 다음에 늘리면 한꺼번에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룹을 해제하면 그게 돼요. 잠깐 그 그룹이 응. 지금
어디서 나왔죠? 이게 블록 잡아서 예. 오른쪽 눌러서 그룹. 오른쪽 눌러서 어디 나오죠? 아 그룹. 음. 예, 예. 그룹 눌러주면 얘가 하나가 되니까 그땐 편하죠. 아, 그리고 그거 다시 해줄 수도 있고. 모든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 이 도형 만드는 게 원활치 않으면은요, 우리 지금 교재 아까 제가 중간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여기다가 도형 그려가지고 뭐 순서 바꾸는 연습을 하다가 도형으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원활치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보세요.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려야지. 도형을 그렸잖아요. 우리가 도형을 그리던 뭐를 그리던 간에 얘를 하나 그렸고요. 또 다른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올라와 버립니다. 여기 노란 조절점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노란 조절 움직이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먼저 그린 도형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그린 게 위로 올라오는 거는 어느 컴퓨터든 똑같아요. 원리가. 그런데 난 얘가 올라오고 싶은 거야. 그럼 지우고 다시 올리면 되죠. 새로 그리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있네. 여기서 앞으로 도형을 또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형을 또 그리면 얘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란 거를 맨 앞으로, 노란 게 맨 앞으로, 앞으로가 있고 맨 앞으로 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바로 앞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앞으로 오는 거지. 근데 맨 뒤로 보내겠다 그럼 저 밑에 깔리는 거고, 맨 뒤로 보내겠다. 여기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맨 뒤로, 뒤로. 여기는 앞으로, 여기는 맨 앞으로. 또 가보시면 옵션에 가서 또 선택하실 수가 있고. 서식이 안 나오는데 서식이 그리기도 오른쪽 서식이 여기서 보기 블럭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 개를 블럭을 잡으셔야 돼. 도형을 만들어놔야 도형을 지정해. 그러니까 여러 개 도형을 그려갖고 합쳐놨는데 얘를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하면 세 개, 두 개, 여러 개 도형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깨져버리거든요. 얘를 선택하셔야 그거를 그룹을 만들어서 보세요. 이것도요. 제가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룹을 했어요. 그룹으로. 그 줄이에요. 그대로 줄죠? 그대로 줄었잖아요. 그룹을 다시 해제하면 어떻게 되죠? 따로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확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걸 확대하면 엉망되거든. 그때는 얘를 그룹으로 만들어. 그리고 얘를 확대해. 그대로 확대가 돼요. 그 그룹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